노년층을 괴롭히는 독감 폐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최천웅 교수께서 나오셔서 노년층을 괴롭히는 독감과 폐렴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다. 매년 환절기나 겨울철이 되면 이게 감기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올해는 8년 만에 독감이 최대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나이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을 해서 심하게 고생을 하시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8년 만에 대유행이군요. 그러니까요.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와요. 올해 정말 많다고. 네, 올해 그 질병청 통계에 따르면요. 12월에서 1월 한 달 사이에 환자가 13배 증가를 했는데요. 13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래 환자 1000명당 99명이 독감 환자였던 겁니다. 우와.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가 환자 수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올해 독감이 유행을 할까요? 일단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네.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이런 감염병에 전염이 많이 되고요. 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니까 독감 노출이 적어서 환자도 적고 하지만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적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게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한 가지 종류만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올 겨울 독감은 이전과 달리 2가지 타입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결국 어마어마한 환자 수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도니까 그렇게 됐구나. 근데 선생님 전 진짜 궁금한 게요. 독감하고 감기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독하게 이제 감기가 걸리면 독감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건가요? 독감하니까 이게 네. 독한 감기의 줄임말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건 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감기하고 독감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영어로는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하고 독감은 원인부터 다른데요.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한 100가지가 넘는 감기 바이러스에 인해 생깁니다. 그래서 코랑 모기랑 기도 같은 상기도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감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위에. 반면에 독감은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독하고 미세해서 우리 몸 깊숙이 구석구석 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신 근육통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고열 같은 전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물론 이 감기에 걸려도 열이 나고 오한이 있지만 독감처럼 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감기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안 가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런 말 똑같은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효약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요. 아.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네. 감기에 걸렸을 때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음식 섭취 열심히 하시고 네.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또 감기에 걸리면 얼른 약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요. 특히 이렇게 종합감기약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네, 좀 우리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콧물도 좀 줄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종합 감기약이라는 거는 네. 감기의 증상인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두통, 근육통 등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을 모아놓은 약입니다. 네, 네. 말하자면 특히 다시 말하면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나 감기를 낫게 해주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네. 감기 증상이 한두 가지, 목만 아프고 뭐 이렇게 한 콧물이 안 나는데 습관적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면 필요 없는 약, 불필요한 약까지 같이 복용할 수 있어서 부작용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특정 증상에 대한 약만 그렇죠. 받는 게 맞겠네요. 그래요. 하지만 이 독감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약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의 증상이 생기고 48시간 내에 투여를 하면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만 잘 받으면 효과가 빨리 일어나네요. 그렇죠. 독감이. 아니 이번 독감 걸리고 나서 되게 고생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주사를 딱 맞으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주사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요.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여쭤봤잖아요. 이제 2월 말인데
독감 좀 이제 꺼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 사그라들 때도 가장 되지 심각한 않았나? 수준은 지난 네, 1월 달에 굉장히 심각하다가 네. 좀 줄고 있는데요. 아직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안 네. 끝나요? 우리가 독감은 보통 바이러스의 유형에 따라서 A, B, C형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C형은 보통 사람한테 감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A형 독감, B형 독감 이렇게만 네, 부릅니다. 이게 A형은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나고 현재 유행하는 게 A형인데요. 보통 겨울에 유행을 하고요. 네. 증상도 B형보다 훨씬 심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게 A형 독감이고 A형 독감에 걸리면 두통이나 발열, 오한 등이 갑자기 생기고요. 목이 아프고 뭐 기침 나는 것 같은 호흡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11월에 시작해서 2월까지 지속이 되죠.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이제 끝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B형 독감입니다. B형. B형 독감은 증상이 A형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주로 봄에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3, 4월에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가 또 애들이 개학하는 시기예요. 개학 시기가 맞물리면서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행이 잦아드는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들은 개학철이 되면 B형 독감이 유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들 개학하면 학교 갈 때 마스크 쓰도록 그러니까요.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근데 독감에 걸리면 이번 독감이 워낙 세가지고 뭐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합병증으로 넘어가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이 시기에 그냥 잘못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무서워요. 물론 독감 자체로도 사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합병증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흔한 게 폐렴입니다. 폐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폐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세균, 곰팡이, 결핵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제 코를 통해서 목 점막을 침투해서 이게 목에만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두염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까지 가서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염이 되는 거고, 이 기관지를 넘어서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들어가면 이제 폐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감으로 인해 폐렴이 생기면 바이러스나 세균 입장에서는 많은 장애물을 건너서 끝까지 간 거고요. 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하게 침범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보다 폐렴이 발생하면 치료도 어렵고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침투했다는 뜻이니까 그 바이러스는 꽤 세다는 얘기도 되네요. 꽤 세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세균까지 같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세균까지. 그렇구나. 사실 폐렴이 생명을 위협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폐렴 환자 수가 독감 환자의 한 100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이라고요? 사망 와, 원인에? 대단하구나 이게. 어머나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폐렴 갖고 죽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실제로 저렇게 사망률이 높고요. 네. 이렇게 폐렴의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니까 고위험군, 폐렴의 고위험군이 늘고 있는 거죠. 폐렴의 고위험군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당뇨병, 심장질환자, 천식이나 만성 폐해성 폐질환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들이 일단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몸에 면역 기능을 가진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염증이 생겼을 때 물리치는 이런 물질들의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대처 능력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결국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폐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고위험군은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만 피시는 걸로도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네. 흡연자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게 고령자분들입니다. 고령자분들도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폐렴 발병률과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니 고령자라고 하셨는데 50세 이상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령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65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하철도 65세가 돼야 무료로 탈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50세가 넘었으면 폐활량도 떨어지고 다른 폐질환도 늘어나기 때문에 50세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고위험군이에요. 어머 갑자기 확 기분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독감인지 폐렴인지 감기인지 이게 증상이 너무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열 나고 네. 뭐 기침 나고 그다음에 뭐 몸살 나고
뭘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이라고 얘기하면 고열이 나고 몸살, 기침, 누런가리, 호흡곤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아까 김지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나 독감이고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증상만 갖고 구별하는 건 매우 힘듭니다. 네. 근데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갑자기 심하게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하다 그러면 독감을 먼저 의심을 하시는 갑자기? 거고요. 기침 가래나 콧물, 목 증상 같은 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다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감기가 많으시는 거고 이런 증상이 일주가 넘었는데도 2주 이상 계속이 된다 그러면 폐렴이나 결핵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오. 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이 생겨도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자꾸 기운이 없어하고 식사도 안 하시고 자꾸 졸려하고 헛소리 하시고 이러면 중풍이 왔나 치매가 오셨나 하고 병원에 오셨다가 폐렴을 진단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요? 시청자분들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저런 증상을 보인다면 에휴 이제 나이 먹어서 노안이시구나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혹시 폐렴이 아닌지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내과를 먼저 방문하겠지만 호흡기 내과를 찾아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그게 뜻이기도 가장 합니다. 네. 어휴, 결국 이런 호흡기 질환은 예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이겨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신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독감 백신하고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A형 독감이 변이하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새로운 접종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고요. 백신을 맞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체가 생기는데 최소 2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10월 초에 11월 초에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럼 교수님 이미 늦었네요. 막 맞는 거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까지도 독감이 유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맞으면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 같은 거는 어르신들부터 하는 경우는 꼭 맞으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도 동네 병원에서 놔준다 이 네, 말씀이시죠? 아, 네. 근데 저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 맞아도 독감에 걸리던데요. 이게 이제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가 생기는데 2주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행할 때 맞으시면 2주 안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네. 경우가 있고 또 우리 하나는 밥 많이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또 하나는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독감 백신의 효과가 한 70%에서 90%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노인분들은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덜 심하게 앓게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질환으로 가는 걸 막아줘서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독감 예방은 그렇게 하고 아까 그렇게 무섭다고 말씀하신 폐렴도 주사로 예방할 수가 있나요? 네, 폐렴구균 백신이 있는데요. 폐렴구균 백신은 매년 맞으실 필요 없고요. 접종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백신이 있고, 하나는 다당질 백신이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다당질 백신. 예.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모두 맞으시는 게 폐렴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당질 백신은 65세 이상에서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넘으면 단백 접합 백신을 먼저 맞으시고요. 단백질 네. 접합 백신. 65세가 넘으면 무료로 맞는 다당질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두 번을 맞으시면 폐렴구균 백신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할 때 평소에 맞으라는 그렇죠. 말씀. 예방이라는 게 미리 하시는 거니까. 네. 선배님은 단백질 접합 접합을 백신. 먼저 맞고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다당질. 50대들도 빨리 예. 맞아라 이런. 빨리.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빨리 맞으러 갑시다. 네, 네. 또 호흡기 질환 이외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건데요. 코로나 때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밀접, 밀폐, 밀집의 삼묘를 주의하시고요.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감염을 막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래가 많아지면 무조건 뱉으셔야 돼요. 가래는 가래는. 네. 아. 우리가 이제 폐로 공기가 드나드는 환기 통로가 기관지인데요. 네. 이 진하고 지저분한 가래가 이게 기관지를 막고 있다면 폐렴이 잘 낫지 않겠죠. 네. 그리고 막힌 기관지 밑으로 새로운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잘 배출시켜줘야 되는데요. 잘 배출시키는 첫 번째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예. 가래가 말라붙어서 끈끈해지면 달라붙어서 안 나오거든요. 네. 물을 많이 드셔서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시고 가슴하고 등을 잘 두드려서 붙어있는 가래를 떨어뜨리면 배출이 이게 수월합니다. 진짜 물리적으로도 그게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가래 뱉는다고 막 해가지고 뱉으면 오히려 후두 목 건강에 안 좋다는 맞습니다. 말씀. 그건 이제 마른 가래가 목에 붙어서 불편하셔서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 기관지가 이렇게 일자로 위에서 아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나뭇가지처럼 사방팔방으로 뻗쳐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자세에 따라서 나오는 가래 위치가 다릅니다. 아, 서서만 뱉으시면 위에 있는 가래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래서 돼요?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누우면 자꾸 가래가 나서 잠을 못 자겠다. 그게 뭐냐면 누우면 아래에 있는 가래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 평소에 가래를 뱉을 때 위치를 자세를 바꿔주면서 서서도 뱉으시고 누워서도 뱉고 엎드려서도 뱉고 아. 왼쪽으로 누워서도 뱉고 오른쪽 누워서 뱉고 물리치료하듯이 이렇게 뱉어주시면 어머나. 구석구석 가래가 잘 나와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이 있습니다. 가래가 잘 나오도록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뜻인 거네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 가래가 네. 옆으로도 계속 몸을 바꿔줘야지 가래가 나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래는 이렇게 뱉으시래요. 가래는 이렇게 뱉으시래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 중에서 이 폐가 유일하게 외부랑 통해 있는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위험 인재에 노출이 되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처럼 감염성 폐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 꼬박꼬박 챙겨 맞으시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등의 이런 일상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